오늘 느바 이제 최종전인데요, 형님들. 그동안 이제 한 시즌 동안 제 느바 방송 모자란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즐겨찾기나 추천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도 역시나 이제 모자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것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종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 대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플레이인 토너먼트인데, 자, 플레이인 토너먼트 보면은 지금 현재 7등, 8등 팀, 9등, 10등 팀 이렇게 있고, 여기 동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7등, 8등, 9등, 10등 돼 있는데요. 플레이인에 진출하는 7, 8, 90등은 먼저 7, 8등이 한 판 붙어 7등, 8등 팀 승자가 그 7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합니다. 그래갖고 정규 시즌 2등이랑 붙고요. 그리고 자, 9등이랑 10등이 멸망전을 펼쳐가지고 한 명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자는요, 그 7등, 8등 대결에서 떨어진 그 팀이랑 붙어요. 그래갖고 한 팀을 또 가리는데, 그 팀은 총 이제 8시드로 형성이 돼가지고 정규 시즌 1위랑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는 이런 식으로 대진이 될 거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갖는 의미, 이런 1, 2, 3등 경쟁이라든지 뭐 2시드 자리, 3시드 자리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싸우는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부입니다. 동부. 보스턴이 풀주전으로 나섰는데 그 경기에서 뉴욕한테 대패를 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보스턴이 힘을 많이 뺐죠.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현재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게 보스턴이 전원을 다 뺀다더라, 직전 경기랑 마찬가지로. 근데 보스턴이 직전 경기 때 선수들을 전부 다 빼고도 샬럿을 131대 98로 압살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은 주전이나 벤치나 모두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내일 경기 상대가 또 워싱턴, 시즌을 이미 던진 팀이어가지고 일단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올랜도 경기가 있는데, 이 미러키가요, 현재 지금 올랜도 5등인 올랜도가 보면은 인디애나랑 필라델피아랑 선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올랜도는 내일 진짜 사활이 달린 경기예요. 올랜도는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이 경기에서 지면은 플레이인으로 떨어질 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올랜도 대 미러키 경기가 그야말로 지금 동부 순위 싸움에 키를 쥐고 있다. 동부가 지금 2, 3, 4위도 아직 미정이고 5, 6, 7위도 아직 미정이에요. 현재 미러키가 2등, 뉴욕이 3등, 뭐 클브 4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미러키는 순위상으로 4등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등이 전부 다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5, 6, 7등 여기도 5, 6, 7등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마이애미까지 기회가 있어요. 마이애미도 물론 8등이 유력하긴 하고, 근데 얘네도 5등, 6등까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편이기는 해요. 이런 여타 팀들과의 이런 뭐랄까 남은 대진에 따라서. 그래갖고 여러가지 이렇게 그 순위 싸움 같은 거나 혹은 상대전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뉴욕이랑 미러키가 49승 동률인데 미러키가 상대전적이 1승 앞서가지고 그래갖고 2등 3등이 갈려져 있고, 네, 오늘 뉴욕은 사실 진다고 해도 이 클리블랜드한테 상대전적도 앞서 있고 해서 어지간해서는 뉴욕은 4등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적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게 그 클리블랜드랑 미러키 이 상대전적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데, 2, 3, 4위 싸움 저는 어지간해서는 뉴욕이 3등 자리는 거의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좀 상대팀도 약한 편이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 3, 4, 5, 6, 7 여기에 해당하는 팀들은 모두 다 오늘 경기에 100%로 쏟아야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많은 팀들 중에 2, 3, 4, 5, 6, 7에 속한 팀들 중에서 2등이나 5등 이런 팀들이 맞대결을 해갖고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팀들은 상대 팀들이 이제 시즌이 끝났다거나 뭐 그런 팀들이에요. 그래서 2등, 5등 올랜도 대 미러키 맞대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부, 자, 서부 1, 2, 3시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빡세요. 상대 전적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앞서있기 때문에 1위에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1위 혜택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2등, 3등을 안 만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모두가 1위 자리를 탐낼 텐데, 어쨌든 지금 오클이 앞서고 있고, 오클은 또 내일 댈러스는 직전 경기도 주전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다 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오클라호마가 1등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미네소타나 덴버가 과연 힘을 뺄지 안 뺄지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자, 클리퍼스는 오늘 뭐 하든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카와이의 부상도 숨기고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카와이의 부상 정도가 플레이오프에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든도 직전 경기 때 클리퍼스가 하든, 폴 조지 뭐 이런 애들이 경기 한 1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그러고선 막 나머지 시간들을 전부 다 2군들을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최종전에 그럴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과연 얼마나 선수들을 쓸지 그건 아직은 몰라요. 댈러스는 이미 주전들을 대거 뺄 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 것 같고, 뉴올이랑 레이커스가 멸망전이죠. 그리고 오늘 미네소타 피닉스 둘 다 남은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움이 있는 팀들이죠. 당연히 승리해야 될 강위성이 있는 팀들이고, 레이커스, 뉴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무조건 6위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다. 피닉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고, 근데 만약에 오늘 뉴올이 지더라도 그 미네소타가 피닉스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뉴올리언스는 6등이 확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서부는요, 뉴올이 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89%, 피닉스가 이 자리를 역전할 가능성이 11%, 이렇게 됩니다. 그건 그만인즉슨 레이커스가 뉴올을 잡아주고 미네소타가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잡을 확률, 그런 것들이 11%라는 겁니다. 11%. 이런 것들이 대충 확률적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여러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좋은 입장에 있는 편이긴 합니다. 골스도 이기고 피닉스도 이기고 이러면서 레이커스한테 이제 마지막 도전을 받는 입장이고, 뭐 레이커스 역시 골스랑 세크라멘토가 각각 45승이잖아요. 직전 경기들에서 이렇게 승리를 많이 못 쌓으면서, 레이커스는 당연히 이 7, 8등 대결, 피닉스와의 대결로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자리를 뺏기기가 싫죠. 레이커스도 열심히 하고 뉴올도 당연히 열심히 할 경기다. 그래갖고 멸망전이라는 거고, 피닉스도 아까 미네소타랑 마찬가지로, 물론 미네소타는 승리를 한다고 한들 오클라호마가 자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2등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피닉스한테 막 3등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으니까, 3등으로 떨어지면은 뭐 6등 자리 뉴올이랑 상대를 해야 되고, 2등을 하면은 피닉스나 레이커스, 그리고 이 플레이인을 치르고 오는 그런 체력적인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팀이랑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선택.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선택이다. 어차피 저도 3등으로밖에 안 떨어지고, 이긴다고 해봤자 2등 가능성이 높고 이래갖고 선택인데, 어차피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1등이라면 안 만나는 거지, 결국 2라운드에서는 덴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 미네소타나 덴버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오늘 경기를 지면은, 미네소타 입장에서 지면은 3등으로 가가지고 그 뉴올이랑 붙고, 아니면은 2등을 유지를 하면은 피닉스나 레이커스 혹은 뭐 이런 플레이인에서 올라온 팀이랑 붙게 되는데, 선택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레이커스 대 뉴올은 둘 다 엄청난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고, 피닉스랑 미네소타는요, 피닉스는 동기부여가 엄청난데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멸망전은 총 3경기, 올랜도 대 밀워키, 그리고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준 멸망전 미네소타 대 피닉스, 이렇게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은 대부분 현재 순위가 확정이 났거나 뭐 그 다른 팀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기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워싱턴. 보시다시피 보스턴은 주전 전원이 결장이에요. 호포드까지도 빠지고, 보면은 뭐 프리차드, 스프링어, 하우저, 미칼리우크, 코넷, 직전 경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라인업으로도 샬럿한테 샬럿을 131대 98로 갭했다. 근데 그 131점을 넘는 와중에서는 총 104번의 야투 시도를 했고, 굉장히 템포가 빨랐다는 소리입니다. 30슛 같은 게 41개 중에 14개면은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조금 더, 3분의 1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거, 한 34%? 그 정도로 넣은 셈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제가 여러 차례 워싱턴이 요즘에 9경기 동안 1승 8패이기는 한데 점수가 꽤나 많이 납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그 타이어스 존스라든지 쿠즈마 이런 친구들이 없는데도 워싱턴 경기가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눈에 들어온 거는 그 4번, 5번 자원 볼드윈이랑 부크체비치를 기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드윈은 잘 모르겠고, 부크체비치는 유럽산 빅맨인데 나름대로 기동성이 있다. 저는 부크체비치 꽤 괜찮게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핸디는 모르겠고 그냥 오바 가면 제일 편하겠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워싱턴도 요즘에 득점 많이 나는데, 보스턴은 주전이 많이 빠졌을 때도 직전 경기 샬럿이랑 131득점이 넘는 그런 경기를 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뭐 보스턴의 이런 예비 전력들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보스턴 쪽 가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굳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워싱턴이 요즘 보면은 그 시카고한테도 2점 차, 미네소타한테도 9점 차, 토론토한테 8점 차, 포틀랜드한테도 질 때 6점 차, 레이커스한테도 5점 차,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서는 프랭권으로 많이 졌단 말이야. 보스턴이 그리고 저번에 뉴욕한테 질 때도 보면은 뭐 홈 경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시즌 막바지 경기인데 제일 마지막 경기인데 관중들을 위해서 승리를 할 거였으면은 그래도 뭐 주전들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했어야죠. 보여주기로라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보스턴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10.5면은 마인 가시고,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것 같다. 클리블랜드 대 샬럿 경기. 자, 지금 클리블랜드는요 4등인데
얘네들은 잘만 하면은 3등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2등까지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이 미러키가 올랜도한테 일단 져야 되고 뉴욕 니스도 져야지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자력으로 4등을 탈출할 수는 없다. 이 경기를 뭐 100대 0으로 이겨도 4등 탈출은 결국에 다른 팀에 맡겨야 돼요. 클리블랜드는요. 그런 상황인데 직전 경기 때 클리블랜드가 갈란드도 빠지고 미첼도 빠졌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위치를 받아들였다고 볼만한 것 같아요. 사실 클리블랜드 이 경기를 뭐 100대 0으로 진다고 하는데 5등으로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애들을 조금 빼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모블리랑 알렌 같은 애들도 빼줄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과연 빼줄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좀 타진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어지럽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작년 4월달 그 작년 최종전이거든요. 작년 최종전 때 이 많은 팀들이 최종전을 어떻게 임했냐. 작년에는 올 시즌처럼 이렇게 최종전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 싸움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동부는 대부분이 이제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이미 됐었고 서부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였는데 올 시즌만큼 치열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바 경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뭐 시카고 대 디트로이트 이런 경기는 언더도 나고 뭐 이런데 제가 클리블랜드를 봤거든요. 보니까 클리블랜드는 작년 최종전 때 이미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굴리지는 않더라.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모블리나 알렌 같은 애들 12분밖에 안 뛰고 그러니까 주전들을 1쿼터만 뛰고 빼준 거야 거의. 막 갈란드라든지 미첼 이런 친구들은 아예 안 뛰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승리하면 좋지만은 딱히 패배한다고 해서 떨어질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와서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주전을 쓸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걸려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오바를 보는 게 샬럿도 요즘에 내일 또 뭐 그랜트 윌리엄스나 마일스 브리티스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뛴다고 하면 왜냐면 얘네가 직전 경기 보스턴과의 경기도 아무런 이런 순위 상승의 요건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마일스 브리티스나 이런 대부분의 선수들이 뛰었거든요. 딱히 주전을 이렇게 빼주지는 않았었고 그 경기에서도 샬럿이 득점이 굉장히 저조했다. 하지만 최근 샬럿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전보다는 오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옛날엔 샬럿이 득점이 굉장히 저조하고 수비도 못하고 수비는 그나마 좀 하고 이래갖고 언더팀이었는데 요즘 샬럿 보면은 일단 수비 리그에서 가장 안 되는 편에 속해요.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를 센터에 세운다? 높이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클리블랜드가 득점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오바가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요즘 양 팀의 기세 클리블랜드 평균적으로 한 228점 정도 나고 샬럿 최근에 한 230점 넘게 나고 이런데 기준점 208.5면 나는 되게 낮은 것 같아. 물론 양 팀 다 여러 주전들을 빼주고 벤치 유닛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긴 하다. 그런 건 있는데요. 일단 클리블랜드는 이 경기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2, 3위 가능성이라도 있긴 하니까. 올랜도가 미러키나 올랜도가 자빠져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이 경기를 일단 이기고는 봐야 돼.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그냥 오바 정도? 클리블랜드가 리드하는 그림이라면 샬럿도 어느 정도 득점을 맞춰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바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클리블랜드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라면은 야 그렇게 샬럿이 직전 경기 때 다 빠진 보스턴한테도 30점 차 넘게 대패를 했는데 뭐 그러신 분들은 클리블랜드 많이 보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할게요.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대 애틀랜타 경기 이거는 애틀랜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애틀랜타는 이미 1등 자리가 확정이에요. 그래갖고 애틀랜타가 이 경기에 굳이 주전들을 내보낼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는 진짜로 부상인 오콩구랑 제존 정도만 빠져있다. 내일 경기는 트레이 형도 뛰고 머레이도 뛰고 보그다노비치 헌터 다 뛸 거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거든요. 물론 얘네가 이제 좀 간만 보고 벤치를 얼마나 이렇게 좀 길게 돌릴지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트레이 형이 뛰는 애틀랜타는 제가 여러 차례 오바 게임을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뛰고 안 뛰고에 따라서 언더오버가 20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 애틀랜타가 이제 트레이 형이 복귀한 경기에서도 그 경기는 이제 상대가 미네소타라서 그런지 106대 109에 그치긴 했어요. 뭐 트레이 형도 그렇게 긴 시간을 뛰진 않았었고 내일 경기도 트레이 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가 인디애나입니다. 리그에서 뭐 올 시즌 템포 하면 인디애나죠. 이런 팀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오바 쪽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인디애나 역시 아직 그 2, 3, 4, 5, 6, 7위 여기에 해당하는 팀이잖아요. 인디애나 아직까지 순위가 확정이 되지가 않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7등의 위치에 있긴 한데 인디애나는 만약에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은 6등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아무래도 올랜도가 튈 가능성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인디애나는 일단 이 경기를 무조건 승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 플레이인을 치러야 되잖아. 이거는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당연히 이 경기를 승리를 해가지고 6위 가능성을 도모를 하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건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보고요. 애틀랜타가 과연 얼마나 선수들을 길게 기용하냐. 애틀랜타가 이 경기를 진짜 풀주전을 막 30분씩 굴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투명한 거에 좀 이렇게 걸어야 돼. 과연 애틀랜타가 선수들을 얼마나 뛰게 해줄 거냐. 그런 거에 이제 좀 기대해야 되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 뭐 맞대결 상으로도 인디애나가 애틀랜타 상대로 막 크게 이긴 적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126대 108로 이겼었고 그리고 150대 116으로 이겼었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157대 152 양팀이 300점이 넘는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치열한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나 이런 주전들 그렇게 길게 뛰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제일런 존슨도 최근에 부상당하고 오콩우도 4주가량 결장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출혈이 심한데 여기서 더 손실을 볼 이유는 없거든요. 애틀랜타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인디애나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비슷한 관점에서 물론 트레이 형이 뛰는 애틀랜타가 빠른 팀이긴 하나 트레이 형을 너무 안 뛰게 해준다? 그러면 또 후반전이나 이럴 때 점수가 좀 적게 날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없이 배제할 수는 없다. 마이애미 대 토론토 경기. 토론토는 아무런 이 경기에 걸려있는 게 없는데 마이애미는 순위가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8위 현재 자리 8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52% 어지간해서는 머무른다 이거야.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고 해도 승리를 하면 일단 8위는 확보. 근데 승리를 하면은 최대 5위까지도 가능해요. 다른 팀들의 간의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러려면은 어디 뭐 뉴욕 그 다른 팀들이 져야 돼. 5등 6등 뭐 매직이나 인디나 이런 팀들이 져야지 가능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현재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럼 일단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 상대가 마이애미 상대가 토론토. 바로 직전 경기에 상대를 했던 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마이애미 대 토론토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22점 차로 대승을 거뒀던 경기인데 이날 보면요. 먼저 마이애미 쪽 보면은 아데바요가 굉장히 훌륭한 야투를 보여주고 하케스 20점, 케빈 러브 14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득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미 버틀러도 이 경기 7개의 야투 시도밖에 안 했어요. 버틀러가 플레이오프 모드로 가면은 조금 이렇게 막 야투 시도도 늘려나가고 그런 편인데 이 경기까지는 그렇게 딱히 막 엄청 힘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순위가 적당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마이애미는 이날 3점슛도 40%가 넘었었고 야투율도 52.3%, 야투시도 86회 이런 식으로 꽤나 적당한 그런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어땠냐? 토론토는 일단 그 야투시도 숫자에서 10개가 밀려요. 그리고 3점슛도 마이애미에서는 굉장히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볼만 한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RJ 바렛이 있는 토론토는 꽤나 득점을 하는 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또 오바가 났는데 이날 RJ 바렛이 35득점을 했습니다. 되게 잘했었고 근데 다른 선수들 퀴클리가 15득점, 게트주가 7득점에 그쳤어요. 되게 못했는데 내일은 일단 퀴클리가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 차례 토론토는 보니까 바렛이 있고 없고가 이 팀의 오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비슷한 관점에서 내일도 토론토가 물론 지금 뭐 퀴클리 빠지고 여전히 반지를 못 뛰고 이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렛이 뛴다? 일단 나는 오바는 볼만할 것 같아. 이날 보면 토론토가 야투시도 27개밖에 시도를 안 했는데도 결국엔 오바가 났거든요. 글쎄 나는 오바는 볼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바로 이 경기처럼 마이애미가 초반부터 조금 토론토를 앞서 나간다. 그러면 마헨도 가능하지. 마이애미는 분명히 이겨야 할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홈 관중들 앞에서 이 마지막 경기를 패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분명 마이애미가 저도 8위 자리는 있다 이런 거 있긴 하지만은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 경기도 핸디나 오바나 전부 다 불투명하긴 한데 제 관점에서는 오바 쪽 좋게 보고 마이애미 15.5마엔도 못 볼 거는 없다. 그 정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가 경기력도 꽤 괜찮은 편이고 토론토도 이 경기 미련이 없다 보니까 물론 뭐 정규 시즌 최종전이라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뉴욕 대 시카고 경기. 시카고도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참여하기는 한데요. 시카고도 얘네도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9등으로 이 경기를 뭐 100대 0으로 이기든 지든
9등은 무조건 확정이에요. 반면에 뉴욕 닉스 잘하면은 올랜도가 미러키를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뉴욕 닉스가 2등으로 갑니다. 뉴욕 닉스는 분명히 이 경기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는요, 직전 경기에 데로잔, 카루소, 부세비치를 휴식을 줬어요. 이 경기에 굳이 막 이런 선수를 투입을 할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작년에도 선발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카고가 이렇게 나온 대로 다 쓴다고 쳐. 화이트, 도스무, 카루소, 데로잔, 부세비치를 전부 투입을 하겠다. 근데 얘네들한테 긴 시간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 게 브루클린 같은 팀들, 그날 미칼 브리치스가 10분 1쿼터 뛰고 나갔거든요. 왜 그랬냐? 그때는 미칼이 전경기 출전, 그 연속 경기 출전 기록인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뛴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출전 기록 같은 거 신경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미 당락이 확정된 최종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팀은 별로 없다. 내일 시카고는 이 벤치 타임 기용이 꽤나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뉴욕 닉스는 내일 그럴 여유가 없죠. 뭐 어느 정도 3위나 이런 정도 확정이 됐지만은 자칫하면은 4등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이 경기를 혹시라도 진다면은. 근데 이 경기를 일단 승리를 해주면은 올랜도가 만약에 미러키를 잡아준다? 그러면 2등으로 올라가. 되게 좋은 혜택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2등이면 7시드랑 붙는데 잘만 하면은 필라델피아 피할 수도 있고, 일단 뭐 올랜도, 필라델피아, 인디애나 이런 팀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뭐 마이애미, 시카고, 애틀랜타 여기서 막 올라온 팀들, 그게 걔네들이랑 보는 게 일단은 조금이라도 쉬운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뉴욕 쪽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오바도 괜찮게 보는 게, 뭐 저는 여러 차례 뉴욕 닉스가 맥브라이드를 중요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걔네를 중요한 거 나서부터는 점수가 꽤나 많이 난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경기는 뉴욕이 계속해서 오바 게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14.5는 꽤 크긴 한데, 근데 왜냐면 요즘에 뉴욕이 저 정도의 큰 점수 차를 많이 난 적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리고 시카고도 직전 경기 때 애들을 되게 많이 빠졌는데 129득점이나 올렸고, 그래갖고 이 경기는 뭐 핸디는 선택하실 분들만 하시고 저는 일단은 오바 정도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뉴욕이 시카고를 압살을 하고 적당한 점수 차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일 경기 양상들이 다 이래. 한쪽은 내일 경기를 열심히 할 당위성이 없고 한쪽은 있어. 그러면은 적당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한 8점 차, 9점 차로 이기고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 우리가 막 14.5, 막 15점 차, 16점 차 이 정도로 대승은 너네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안 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물론 최종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날이기도 해요. 어느 한쪽이 힘을 얼마나 뺄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경기들이 전부 다 새벽 경기고 우리는 누가 뛰고 안 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올랜도 대 미러키 경기, 이 경기가 내일 경기에서 가장 동부의 순위 싸움의 키를 쥐고 있는 경기라고 했는데 승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핸디 4.5 핸디 그냥 피했고요. 저는 피했고 오바 정도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바 보는 거는, 자, 이게 쿤보가 없을 때 미러키가 릴라드는 직전 경기도 뛰었었고 포르티스가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미러키가 꽤 잘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경기는 미들턴이 뛸 수도 있다. 제가 뭐 저번에도 이게 미러키가 쿤보랑 미들턴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미러키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107대 125 나름대로 점수를 꽤 내긴 됐어요. 내일 이 쿤보가 일단 부상 때문에 못 뛰는데 포르티스가 과연 쿤보 모드 그걸 또 해줄 수 있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긴 봅니다. 저번 맞대결 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경기였어. 4월 11일날 경기에서는 미러키는 쿤보가 없었고 홈 경기였다. 근데 이날은 뭐 올랜도도 프란츠 바그너가 없긴 했다. 근데 보면 미러키가 일단은 바비 포르티스가 그야말로 쿤보 모드였습니다. 30득점을 박아줬고 릴라드가 29득점 잘해줬죠. 그리고 크라우더 14득점, 베벌리 13득점. 제가 이제 말릭 비즐리보다는 베벌리 쪽을 좀 더 우선시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베벌리가 그런 자격을 충분히 증명을 했습니다. 3점도 3개 다 꼽고 수비가 일단은 비즐리랑은 말도 안 되게 좋고 그런 선수여가지고 내일도 저는 일단 베벌리가 선발로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이날 뭐 올랜도는 어땠었냐? 벤케로가 20득점에 그쳤고 석스가 18득점. 주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못 던졌어요. 콜 앤서니가 23득점을 분전하긴 했지만은 되게 득점들이 막 여기저기 갈렸다. 그래서 이날 보면 야투율도 썩 좋지가 않았었고 그냥 미러키 쪽이 조금 더 경기를 좋게 했습니다, 홈에서. 다만 근데 이런 얘기는 하기는 해야죠. 내일은 이제 올랜도의 홈이잖아요. 이 올랜도도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 확실히 낫다. 홈으로 가면 득점이 4점가량 좋아지고
실점도 6점가량 줄어드는 거의 한 10점가량의 버프를 받는 셈이고요. 그리고 미러키는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4점 마이너스, 실점도 4점 마이너스 이래갖고 한 8점가량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홈이나 원정 상점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올랜도 쪽이 조금은 좋겠구나. 그리고 저번처럼 이 포르티스가 물론 좋은 선수이기는 한데 군부 모드로 그렇게 30득점을 해주는 경기는 손에 꼽아요. 그리고 뭐 프란츠 바거너가 돌아온 풀멤버의 올랜도기도 하다. 미러키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쿤보가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올랜도가 본인들도 자칫하면은 7위까지 플레이인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기를 쓰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 그 올랜도랑 미러키 맞대결 상으로는 올랜도가 1승 2패, 홈에서는 1승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러키를 97득점으로 제압을 했는데 97점으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하필 그날은 그 야니스가 35득점이나 박은 날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미러키가 100점을 못 넘는 올랜도의 수비가 발현이 됐던 경기였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미러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오바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이게 보면은 최근 미러키 경기가 야 219점 정도밖에 안 난다. 그리고 올랜도도 한 220점밖에 안 난다.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점수가 막 여유롭게 많이 나진 않는데요. 근데 이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쿤보가 있고 없고 이게 올 시즌 토탈 전적인데 최근이랑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쿤보가 있을 때 미러키가 평균적으로 236.6점 그리고 없을 때는 234.7점. 쿤보가 없어져도 언더 쪽으로 2점밖에 안 가요. 이런 상태여가지고 생각보다 쿤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진 않구나. 반면에 위에 있는 거 릴라드가 없을 때는 언더 쪽으로 5점, 경기력은 13.4점이 요동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쿤보보다는 릴라드가 없을 때 미러키의 전력이 더 많이 안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거를 완전히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오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바를 보는 거는 양팀 다 올랜도도 그렇게 막 많이 던지는 팀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난 되게 많이 주고받을 것 같아. 치열하게. 한 포지션 한 포지션이 서로 간에 이게 막 밀리지 않으려면 되게 치열하게 이렇게 막 가는 양상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막바지 때 뭐 파작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도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 경기.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를 반드시 또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속하죠. 얘네들은 최대 5등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필라델피아가 아마 7등에 머무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일단은 패배하면은 뭐 없고 패배하면은 8등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마이애미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하는 필라델피아는 직접 보여준 바가 있었다. 네, 엔비드가 돌아온 이후에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뭐 언더오버도 오바 쪽으로 많이도 가고 점수도 그러니까 많이 나고 실제로 승수도 많이 챙겨가고 있죠. 지금 필라델피아가 무려 7연승 중이다. 그리고 그 7연승 기간 동안 대부분의 팀들 특히 올랜도 같이 이 플레이오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던 그런 팀들을 12점 차로 제압을 하고 마이애미도 4점 차로 제압, 오클라호마도 4점 차로 제압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수고 올라왔어요. 필라델피아가 한마디로 그냥 그런 중이라 가지고 뭐 브루클린이 한번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보다시피 되게 많은 선수가 빠집니다. 시즌 아웃 된 그 시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디에런 샤프라든지 DFS, 슈로더, 캠 존슨,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등등 되게 많이 빠져요. 뭐 여러 차례 브루클린은 요즘에 캠 토마스가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근데 뭐 트렌던 와포드라든지 이런 노아 클라운 이런 친구들이 꽤나 점수를 많이 더해주면서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잇몸으로 뛰는 브루클린이랑 엔비드가 합류한 필라델피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 경기를 대충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네 브루클린보다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봐야죠. 그런 양팀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고 저는 뭐 브루클린이 요즘에 질 때도 나름대로 좀 점수는 내준다. 최소한 100점 이상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일단 나는 오바 정도는 보고 싶네. 필라델피아도 엔비드가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경기를 120점 가까이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120점이 넘습니다. 엔비드가 합류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바에다가 필라델피아 마행까지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요. 그 참 중요한 기로에 있는 팀들. 상대팀은 비교적 이런 그 동기부여가 없는데 우리는 동기부여가 있어. 이런 팀들 보면 전부 다 홈경기예요.
필라델피아, 올랜도는 이렇게 둘 다 동기부여가 있고, 뉴욕 홈경기죠. 마이애미 홈경기, 인디애나 홈경기, 뭐 이런 식으로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 죄다 홈경기입니다. 그래갖고 홈관중들 앞에서 다 마인 보거나 그러게 되네. 자, 이제 서부로 넘어갈 텐데요. 뉴올리언스 대 레이커스 시작부터 멸망전입니다. 멸망전 한마디로. 이 경기가 서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예요. 뉴올리언스가 지금 6위기는 하나 얘네들도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물론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뉴올리언스는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은 자력으로 6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레이커스는 지금 현재 8위기는 한데 내일 만약에 세크라멘토나 골스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레이커스도 상대전적에서 둘 다 밀리기 때문에 골스한테도 밀리고 세크한테도 밀리기 때문에 레이커스도 이 경기를 지면은 9등 10등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레이커스 중요한 동기부여가 충만하고 뉴올리언스 역시 6위 자리 플레이인으로 안 떨어진 이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 경기 굳이 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밌을 만한 매치긴 하나 난 이 경기는 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레이커스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고 레이커스도 충분히 본인들이 6등 자리를 노릴 만한 그 플레이인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만한 그런 팀임을 증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그리고 뉴올리언스 역시 피닉스도 본인들이 잡아냈었고 세크라멘토의 도전 역시 막아냈고 골스의 도전도 막아냈잖아요. 그렇게 뉴올리언스는 본인들이 6위에 우리가 합당하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히 요즘 분위기를 살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레이커스는 그렇게 따지면 골스한테도 졌고 미네소타한테도 졌고 참 중요한 경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또 멤피스한테도 되게 타이트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타이트하게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분명 마음으로는 르브론의 이런 좀 황혼기의 불꽃 그리고 레이커스가 되게 막 못 치르다가 막바지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플레이오프 재밌게 해줄게 이런 스토리는 좋게 보이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보기에는 뉴올리언스가 너무 잘했다. 요즘엔 분위기도 확실히 반전이 됐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나는 오히려 봤으면 뉴올리언스를 봤지 레이커스를 보긴 좀 힘들 것 같네.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패스고요. 이런 얘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오버도 뉴올리언스는 최근 보면 언더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일을 냈고 레이커스는 확실히 오바팀이다. 그래갖고 228.5만 오바를 보는 게 낫기는 나아요. 쉽지 않아 뭐를 가든. 저는 만약에 가더라도 둘 다 뭐 C등급 줄 정도로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고 굳이 이 경기의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뉴올리언스 쪽에다가 오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골스 대 유타 경기 뭐 유타는 이미 시즌이 끝났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선수들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그 연패도 탈출을 해가지고 유타는 남은 미련이 얼마 없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는 주전들이 대거 빠진 클리퍼스를 상대로 좀 쉬운 경기를 했어요. 이기기도 했었고 어쨌든 유타는 복에 겹다. 연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경기를 주웠었죠. 휴턴 경기는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냈고 클리퍼스전은 말 그대로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골스는 내일 레이커스가 튕기면은 플레이인 토너먼트 9등 10등 간의 대결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레이커스 홈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홈에서 하는 게 확실히 낫죠. 그런 상황이어서 골스는 뭐 경기에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막 많은 자원들을 투입하진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기는 봐요. 저는요. 확실히 커리가 진짜 요즘 졸라 못하고 골스가 막 그 왕조 시절 혹은 막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인가 파이널도 가던 그때랑 완전히 다른 팀이긴 하지만은 요즘 분위기 자체도 나쁜 편이 아니었어. 저는 골스 쪽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골스가 또 홈이잖아. 유타는 또 이제 홈에서는 빡센 팀이고 원정에서 못하는 팀인데 이게 또 골스의 홈이고 유타는 원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골스 쪽 좋게 보고 있고 요즘에 유타가 두 경기 모두 다 꽤나 많은 점수를 올렸다. 제가 뭐 여러 차례 골스 경기가 요즘에 언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정규 시즌 최종전이라 가지고 좀 그전보다는 좀 프리한 분위기에서 임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타가 골스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골스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나는 그렇게 엄청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골스가 엄청 빡빡한 경기 그런 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클리퍼스 대 휴스턴 경기 클리퍼스가 저는 여기도 나온 소식이 없거든요. 나온 소식이 없는데 클리퍼스가 지금 두 경기째 카와이는 부상, 하든도 어딘가 발 부상 같은 소식이 있고요. 근데 클리퍼스는 이거를 좀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바로 직전 경기는 막 대부분 주전들이 10분밖에 안 뛰기도 했었고 그래갖고 예측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경기도. 근데 휴스턴은 지금 시즌 막바지쯤에 바로 직전 경기도 포틀랜드와의 경기도 풀주전 다 돌리고 유타와의 경기
벤블리 40분 뛰었었죠. 그런 식으로 이 휴스턴은 좀 정규 시즌 막바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팀에 속해요. 내일 경기 마지막 경기다 원정이다 해가지고 힘을 뺄 것 같지는 않아 휴스턴은요. 맞대결상으로 클리퍼스가 9연승 중이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맞대결 9연승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9연승에다가 1패 있었고 그 전에 또 3연승 이런 식으로 최근 13경기 동안 클리퍼스가 12승 1패입니다 휴스턴한테. 이런 지경이어서 사실 뭐 이 경기를 클리퍼스가 힘을 좀 빼기 때문에 휴스턴이 잡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예상까지도 하기는 하거든요. 휴스턴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그거는 클리퍼스가 주전들을 지난번처럼 다 빼던지 조금만 뛰게 하던지 그럴 거다. 왜냐면 클리퍼스는 이미 4등 5등 대결이 확정이고 4등 자리가 고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딱히 클리퍼스가 이 경기에서 힘을 쓸 이유는 없다. 뭐 정규 시즌 홈 최종전이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카와이의 부상은 꽤나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하든도 지금 어딘가 불편하다. 근데 이 와중에 혹시라도 폴 조지 들게 뛰었다가 부상당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나마 클리퍼스가 한 가지 요인이라면은 웨스트브룩의 커리어 200 트리플 더블? 왜냐면 이제 좀 양팀 다 좀 힘을 뺄 만한 경기이기도 하고 웨스트브룩한테 그런 기록 달성도 시켜줄 만은 하긴 하잖아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보이네 나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피닉스, 저는 이 경기도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경기다. 어차피 오클라호마가 이따 말하겠지만은 댈러스 상대 되게 편한 경기예요. 그래서 아마 1등은 거의 물 건너갔어 미네소타가. 그래서 현재처럼 지금처럼 2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경기를 진짜 열과 성을 다해 임한 피닉스한테 대주면서 패배를 할 거냐 그거거든요. 패배를 하면은 3등으로 가는데 6등 뉴올이랑 만나고 만약에 이제 7등 팀이랑 만난다 그러면은 뭐 피닉스라든지 또 피닉스를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레이커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선택에 조금 달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네소타가 이 경기를 빡게임을 하면은 2등 자리를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피닉스 니네랑 7위 자리가 유력한 피닉스랑 니네랑 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런 기선제압 차원에서 미네소타가 승리를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나는 뭐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거는 미네소타 수뇌부에서 팀을 고르는 입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올이 편하냐 피닉스가 편하냐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오히려 뉴올이 편한 면도 있다고 보기는 봐요. 피닉스는 진짜 부커, 빌, 듀란트 야투의 팀이라 가지고 얘네가 터지면 빡세요. 뭔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해. 그래갖고 오히려 뉴올리언스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갔고 경기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경기가 저는 순위 조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는 경기긴 하거든요.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다른 팀들 아까 미러키 대 올랜도 이런 거는 양팀 다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 경기고, 이거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패해도 나쁘진 않다. 어차피 2등에도 이 컴파에서는 결국에 1등 만나야 되고 3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냥 6등을 고르냐 7등 고르냐 싸움인데 3위로 내려앉아 패해서 3위로 내려앉고 6등인 뉴올 같은 애들 만나는 것도 괜찮다. 뭐 물론 뉴올이 확정은 아니긴 해요. 6등 자리가 그 자리를 뭐 피닉스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글쎄 뭐홈 최종전이어가지고 이 경기에 버릴 이유가 없기는 한데 저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는 이유 역시 얘네들이 가장 최근 맞대결은 양팀 다 100점도 안 나는 97대 87로 피닉스가 이기는 경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맞대결 11월 달에는 133대 115 그 경기도 피닉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맞대결이 미네소타가 피닉스한테 2패예요. 2패. 이건 또 피닉스가 좀 이렇게 2점슛 위주의 팀들, 뭐 듀란트나 알렌 부커 이런 2점슛 위주의 팀, 그리고 좀 미드레인지 슈팅 이런 거를 즐기는 애들이다 보니까 고베어 같은 애들이 본인의 강점을 이렇게 내비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성도 있긴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성 같은 것들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패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경기는 재밌을 것 같지만 어려운 경기, 내가 가기는 싫은 경기다. 그 정도 얘기만 하도록 하고, 세크 대 포틀랜드,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자, 세크라멘토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물론 아까 골스랑 비슷해. 세크라멘토는 사실 이 경기를 크게 이기나 어지간해서는 지금 거의 뭐 9등이 꽤나 확정적이죠. 근데 아까처럼 막 피닉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8등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긴 한데, 상대도 좀 가벼운 편이고 포틀랜드인 편이고. 근데 이거는요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골스 대 유타는요 유타가 너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랬었고, 근데 포틀랜드는 꽤나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포틀랜드가 지금 뭐 이런 주 득점 자원들 사이먼스, 다우풀, 브록던, 샤프, 그랜트, 타이블 전부 다 아웃.
이런 상태인데 포틀랜드가 이 새끼들이 수비가 매우 좋아요. 요즘 보면은 평균적으로 수비가 득점은 리그 꼴찌야. 득점은 그냥 트리플 꼴찌인데 수비가 3슛 방어 1등, 그 실점 전체 3등 이 정도로 최근 수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안 풀리는 상황이고요.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세크라멘토 꽤나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16.5를 받을만 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아까 이게 골스는 8.5마인이고 세크라멘토는 16.5마인 좀 이해가 안 돼요. 포틀랜드는 어차피 내일 경기 주전을 빼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동안 계속 주전이 빠졌었으니까 아마 최근 나왔던 애들 그대로 기용할 거고 출전 시간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 크게 조정되거나 막 3군을 쓴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는 한번 포틀랜드의 프렘 보고 싶네. 16.5나 된다고 하면은 세크라멘토가 이겨야 될 당위성이 굉장히 큰 경기긴 하지만은 16.5 과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양팀 색깔을 봤을 때는 언더도 노려봄직은 합니다. 언더 보는 것 역시 포틀랜드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셈이죠. 저는 한번 포트프렌의 언더 약간 도전적으로 임해보는 경기일 것 같아요. 내일 경기들 중에서는. 샌안토니오 대 디트로이트 경기는 패스죠. 이 경기는 그야말로 예상이 안 됩니다. 샌안토니오 다 빠지죠. 웬베냐마도 없고 호헨이나 바세는 시즌 아웃에다가 켈른 존슨, 브레넘 이런 애들 다 결장입니다. 그래갖고 샌안토니오 뭐 미래가 나름대로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이런 라인업으로는 뭔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 디트로이트 커닝햄이나 뭐 세서, 아이비 이런 득점이 괜찮은 가드진들. 커닝햄이나 세서가 지금 퀘셔너블이죠. 그리고 센터인 듀렌도 퀘셔너블이다. 내일은 뭐 폰테키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오리무중이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 그나마 이제 홈에서 샌안토니오가 그 정기 시즌 최종전을 좀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럴 거면은 웬베냐마를 투입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웬베냐마를 굳이 빼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경기를 빼준다. 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이 경기도 패스하는 게 나아 보여요. 내일 경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굳이 경기에 돈 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클라호마 대 댈러스. 저는 이거를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자, 댈러스가 다 빠진다고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내일 승리를 하면은 무난하게 서부 1위를 확정질 수 있고 홈 경기이기도 하다. 이런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오클라호마의 18.5 정말 큰 기준점인데 이거를 좀 봤습니다. 내일처럼 댈러스가 어빙이나 돈치치가 싹 다 빠지는 그런 경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경기가 전부 댈러스가 어빙이나 돈치치가 빠진 경기들이거든요. 스코어 보십시오. 87대 121로 거의 뭐 한 34점 차 대패 110대 118 이때는 그래도 조금 비비긴 했었네요. 휴스턴한테도 96대 122 26.4 대패 막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87점밖에 못 넣었던 경기는 이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옵션이었는데 이날 14득점 뭐 다른 애들 하디나 홈즈 조시 그린 이런 애들 얼추 해주긴 했지만은 87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10점이나 넣은 경기가 있는데요. 이날 보면은 이날 하디가 17득점 데릭 존스 주니어 15득점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32득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벤치 포인트 같은 것들이 뛰어났던 경기예요. 좀 터졌던 경기지 말 그대로. 근데 또 이 경기 또 하나 휴스턴한테 96점으로 빠그라졌던 경기 이때 보면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20개 중에 6개밖에 못 넣고 제이든 하디도 17개 중에 3개 그냥 그야말로 개 부진했었거든. 뭐 이름도 없는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내일 뭐 4번 자리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20득점을 받긴 했다. 내일 뭐 정말 오랜만에 출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선수여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댈러스가 이 득점이 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그냥 오클라호마가 대승을 하는 게 맞다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댈러스가 주전 전원이 결정하고 대신해서 나오는 친구들도 뭐 플레이오프에서 쓸만한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나 조시 그린 정도 얘네 둘밖에 없고 아마 얘네들도 관리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내일은 오클라호마가 무난하게 대승하는 게 제일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멤피스 대 덴버 경기는 이게 덴버는 미네소타랑 상황이 비슷하죠. 직전 경기를 이제 패배를 하면서 샌안토니오한테 패배를 해버리면서 본인들 스스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원정 경기다. 막 마지막으로 홈 관중들 앞에서 본인들의 저력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는 덴버가 할 수 없고 오히려 멤피스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최근에 보면은 꽤나 이런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왔다. 그리고 뭐 덴버는요 오늘 경기를 100대 0으로 저도 3등이에요. 그런 상황인지라서 미네소타가 패배를 하면 덴버가 뭐 가겠죠 2등으로. 저는 양팀 다 패배할 수도 있다는 마인드거든요. 오늘 미네소타든 덴버든. 저는 이거 한번 멤피스에 난 플랜을 좀 보고 싶네. 어찌 보면은 좀 어이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미네소타나 덴버는 오늘 대표적으로 이 경기를 이길 이유가 없는 팀들. 특히 그 중에 덴버는 오늘 경기가 홈 경기도 아니다.
물론 뭐 직전 경기 때 샌안토니오한테 그런 어이없는 패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다잡자 이런 의미로 열심히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난 그냥 멤피스의 기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멤피스가요 그 직전 경기 말고 가장 최근 경기는 저기 어디야 레이커스한테 120대 123 되게 타이트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클리블랜드한테 98점, 샌안토니오한테 87점, 필라델피아한테 96점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 점수밖에 못 넣었었어. 직전 경기 레이커스한테는 꽤나 많이 잘했었고 이게 특히 라라비아 같은 얘기들을 해볼게요. 제가 라라비아라는 선수가 이 친구인데 멤피스에선 나름대로 좀 슬래셔? 사이즈가 조금 있는 슬래셔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멤피스가 워낙에 재능들이 많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 친구의 최근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좀 적출전 시간 많이 받고부터는 32.8분 뛰면서 18.3득점, 야투율 46%, 3점이 52.2%입니다. 경기당 6개 넘게 던지는데도 굉장히 좋은 효율이죠. 멤피스가 물론 이 구성상으로 굉장히 약하다 그런 것들은 많이 맞는데요. 나는 덴버도 내일 역시 많은 선수를 빼줄 수도 있고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길진 않을 거다. 이제 좀 있으면은 플레이오프 돌입하는데 이 경기에서 굳이 리스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한번 멤피스의 프렌 쪽으로 보고 싶네. 멤피스가 올 시즌에 워낙에 이 스마트, 모란트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부상으로 많이 빠지고 그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올 시즌은 접었고 이미 오래전에 접었고 내년 시즌을 위해서 그래도 가능성 정도는 보여줄 만한 그런 날이지 않나. 물론 승리해서 좋을 건 없어요. 멤피스가 이런 뭐 픽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승리해서 좋을 건 없는데 저는 한번 멤피스의 프렌 정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저력은 보여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한번 멤피스 프렌에다가 오바를 보는 건 역시 요즘에 멤피스 기세 그런 것들 때문에 보는 건데 저는 멤플 5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